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이른바 대장동 비리 5인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동규 씨가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이었고요. 또 김만배 씨가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또 남욱 씨가 징역 4년, 정영학 씨가 징역 5년, 그다음에 정민용 씨가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이렇게 형량이 결정이 됐고요. 5명 모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판결을 놓고서 여야가 이렇게까지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요. 각자 방점을 찍은 부분, 그러니까 서로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자, 판결문의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일단 재판부는요, 판결문에서 이재명 이름 세 글자를 390여 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루 의혹에 대한 직접 판단은 사실상 유보를 해서 또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앞서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치적이라고 자찬했던 이 대장동 사업을 품격 없는 권력형 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 범죄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 719쪽의 판결문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390여 차례 언급했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았고,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도 보고받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겠다고 전제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정진상 전 실장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측근들과 이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 역시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당시 이 대통령이 주로 정진상 전 실장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민간업자 사건 관련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 연루 의혹에 대한 직접 판단을 유보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요,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와 또 민간업자들의 유착 범죄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다 받았다, 이제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비리 유착 관계가 가능하게 사업 구조 또 방식을 만든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수의 언론들이 판결문을 분석한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판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성남시의 수뇌부 이 대목인데요. 법원은 이 수뇌부가 중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또 명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을 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성남시 수뇌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앞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이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정진상의 그다음에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만배를 왜 제가 당선을 시켰겠습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다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 그리고 일부 언론은요, 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결국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결정고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성남시 수뇌부가 이 대통령 말고 누가 있냐,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전해드린 판결문 내용 중 이 대통령이 유착관계를 몰랐다고 언급한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향응이나 접대, 또 수백억 원 분배 약속,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 씨라든지 아니면 유동규 씨가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몰랐을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요. 또 이 대통령은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비리 직접 연루 의혹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 여기에 지금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에 대해서도 엇갈린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졌으며 유착관계 부패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계자도 결제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 수뇌부로 이재명 대통령은 몰라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은 분명하게 지목했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에서 정 전 실장 역시 이 대통령과 같이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연루 의혹에 대해 직접 판단을 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곳곳에서 사실상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 민간업자들의 공범으로 판단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이 전달됐고 정 전 실장 결정이 사업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또 정 전 실장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 전 실장의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매우 친한 관계였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검찰 진술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1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 사실상 준 공무원 신분이나 마찬가지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었던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만큼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성남시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죄를 묻었다 이런 것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멈춰 있는 부분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상의 배임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상태라며 그 배경으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중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완전 폐지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기사를 접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